다 들어오세요. 비디오 올리자. 벌써 10분 넘었네. 헐. 네, 넘었네요. 민빈아 얘기했자. 하고 사리 라면 사리. 라면 드시나 보다. 배고프네. 어? 다 들어오세요. 난 잘 들렸잖아. 잠깐 오디오 좀 다 켜실래요? 네, 자신의 화면 아래 밑에 보시면 마이크 있고 다 켜셨네요. 아까 그 백동윤 대표가 그 질문하신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블로그 썼을 때 3일 뒤에 검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채팅창에서 지금 주셨어요. 여기에 3일 뒤에도 검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보시면 네이버 메인에 하단에 보시면 고객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될 때, 내가 쓴 글들이 노출이 안 될 때, 3일 지나도 뭐가 이상이 있다. 그럴 경우에 센터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네이버 메인 하단에 고객센터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하나 클릭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안 되는 것들을 질문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블로그니까 블로그 클릭을 하세요. 얘를 메뉴 중에서 블로그 검색 이해하기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내가 쓴 글이 검색이 안 될 때 블로그 검색 이해하기 클릭하시면 우측 메뉴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블로그 게시글 노출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밑에 중에서 일로 와야 되네요. 내 블로그 또는 게시글 검색 미노출 됐을 때 일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 내 블로그 또는 게시글 검색 미노출 클릭하시면 우측에 있겠습니다. 검색 반영 요청하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얘를 클릭을 하세요. 네, 클릭하시면 여기에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네이버 블로그잖아요. 그럼 얘를 체크를 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를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은 여기에 원본 반영 요청하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글을 반영해달라. 파란 글씨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로그인 하시고 이메일 쓰시고 이 박스에다가 노출이 안 되는 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쓴 글이
내가 쓴 글이 이 글인데 이게 노출이 안 돼요. 3일 지나도. 그럼 이 글에 대한 이 주소가 있잖아요. URL. 이 URL을 카피하셔서 이 박스 있죠. 여기다가 붙여 넣으세요. 이렇게. 근데 노출이 3개가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URL 복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는 거는 다 집어넣으신 다음에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작성 완료.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은 한 이틀 정도 후에 메일이 날라올 겁니다. 만약에 검색 반영됐다 혹은 안 됐다 그러면 안 된 이유를 알려줍니다. 안 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안 된 이유를 수정해서 다시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블로그에 쓴 글이 검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네이버 메인에 오시면 제일 밑에 고객센터로 들어가세요. 고객센터에 들어가셔서 블로그니까 블로그를 클릭을 하시고요. 블로그 클릭. 여기에서 왼편 메뉴 중에서 블로그 검색 이해하기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요. 얘를 여기에서 우측에 내 블로그 또는 검색 미노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여기에 검색 방해 요청하기라는 파란 글씨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셔서 네이버 블로그에 체크하시고 자동으로 페이지가 넘어가요. 여기에 보시면은 원본 반영 요청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세요. 이 상태에서 로그인 하시고 이메일 쓰시고 검색 안 되는 글 있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 검색이 안 된다 이 글이 주소를 카피하셔서 박스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 그럼 얘도 주소를 복사하셔서 두 번째 칸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취소 완료 누르시면은 원본이 판매됐다 안 됐다 안 되면 그 이유까지도 알려줍니다. 그 이유를 보신 다음에 수정하셔서 올리시면 돼요. 대표님, 백 대표님, 백분민 대표님 되셨나요? 네, 되셨네요. 그리고 하시다가 그 질문 있으시면은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마이크 키시고 물어보시면 되든가, 채팅방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블로그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활동 패턴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있고요. 여기에서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클릭 후 머무는 시간, 체류 시간. 네. A라는 글을 보러 들어왔을 때 B라는 글도 보게끔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시리즈로 쓰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프리저버드를 만든다 그러면 뭐 프리저버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10가지 단계라는 글을 쓰는 거죠. 10개의 글을. 그러면은 1번을 보러 들어왔다가 그 다음 내용이 2번에 있으니까 또 클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개의 글을 보러 들어왔다가 10개의 글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체류 시간이 길어져요. 그럼 블로그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글을 보러 들어왔다가 글을 보고 나가게 하지 마시고 다른 글로 미끼 상품이라고 그러죠. 유도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글들이 주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카테고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주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글의 내용이 주제에 맞는 글인가. 그리고 그 주제가 네이버가 알고 있는 빅데이터 안에 있는 주제인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쓴 그 주제의 글들을 데이터 안에서 찾아봐서 좋은 글과 안 좋은 글로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예술, 생활 노하우, 쇼핑, 취미, 여가, 여행, 지식 동향 이 안에서 나한테 맞는 걸 하나 고르셔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체험단 좀 하고 싶어. 블로그 내가 하고 싶어. 체험단 블로그로.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 좋겠죠. 상품 리뷰 같은 걸 하시면 돼요. 체험단의 경우에는요. 저희는 보통 제가 하는 건 이겁니다. IT 컴퓨터. 그래서 대표님들도 이 안에서 주제 하나 정하시고 다양한 글을 쓰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블로그 쓸 때 주제를 정하는 그런 메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그걸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시랭크와 다이아 로직이라고 그랬죠. 이걸 조금 더 세분화 시켜볼게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주제의 전문성이라는 거는 이 블로그의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쌓이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판단할 때, 이 블로그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구나 라고 네이버가 알게 돼요. 그러면 나는 네이버한테 그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점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제의 글을 내가 썼을 때 내 글은 상위에 뜰 확률이 커지는 거죠. 왜? 그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글을 썼으니까. 그래서 주제를 정하시고 하셔야 돼요. 특정 주제에 적합한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방문자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오랫동안 작성하는 좋은 글로 네이버가 인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방문자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뭐냐? 이거는 체류 시간이 길고 그 좋은 글이 그 사람에 의해서 많이 쉐어가 되고 그리고 내가 글 쓸 때마다 다시 와서 내 글을 봐주는 그런 재방문 비율이 높은 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글의 주제, 그 주제의 전문적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랭크에 대한 예시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시랭크는 아까 그래 기억나세요? 시랭크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글을 쓴 사람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시랭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죠. 뭐가 있느냐? 그럼 만약에 3년 동안 매일 글을 썼어. 한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럼 이게 좋은 글인가? 그건 아니죠. 좋은 글인지 아닌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글이 좋은 글인지 아닌지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AI가 다이아 로직이라고 그럽니다. 다이아. 영어네요. 이거 Deep Intensive Analysis라는 표현의 약자라고 그럽니다. 즉,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 글이 어떤 정보, 어떤 의견, 어떤 경험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요. 누가? 다이아 로직이. 사용자가 선호하는 문서를 잘 살펴보면은요, 사용자들은 이런 표현, 이런 패턴을 굉장히 선호하는구나 라는 것을 네이버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검색자들이 좋아하는 표현, 패턴까지 파악이 가능한 게 다이아 로직 안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명 블로거, 파워 블로거라고 그러죠. 인기 블로거가 유리한 거는 시랭크입니다. 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글을 썼으니까. 근데 좋은 포스팅이라면 다이아 점수가 올라가서 상위가 가능합니다. 즉, 내가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이 좋으면 상위에 뜨는 알고리즘을 다이아 로직이라고 합니다. 구분이 가능하시죠, 이제? 그렇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쓴 글을 우대하는 것을 시랭크라 그러면 순수하게 글의 내용만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다이아 로직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블로그를 오래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위에 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시랭크는 안 걸립니다. 그러면 다이아에 맞춰줘야죠. 다이아의 포인트가 뭐죠? 네, 좋은 글입니다.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AI가 두 가지 기술을 강화했습니다. 즉, 블로그 문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다이아 로직, 그리고 저자의 맥락에 맞는 문서를 올려준 시랭크, 이 두 가지의 기술을 강화해서 블로그의 글들을 상위, 후위에 앉혀주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랭크의 정리 좀 해드릴게요. 기승전결 구조를 만드셔야 되고요. 사진과 글, 동영상, 그리고 필요하면 지도도 항상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동영상은 가능하시면 중간이나 뒤에 두세요. 동영상이 맨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검색 엔진이 찾아와서 로딩하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시면 동영상은 밑에 두는 게 좋습니다. 위에는 가능하시면 가벼운 거, 즉 텍스트부터 올리세요. 텍스트, 이미지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건 아닌데 로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링크 있죠. 글을 클릭하게 되면 글로 보내주는 거. 링크는 특정 한 링크만 거는 거 좋지가 않습니다. 즉 내가 글 하나를 써놓고 나중에 10개의 글을 썼는데 10개의 글 모두가 그 특정 한 곳으로 다 링크만 걸어요. 그럼 이거는 의도가 보입니다. 아, 이 블로그가 이 특정 하나를 위해서 10개의 글을 써서 링크를 걸어주는구나. 이거는 패턴이 읽히죠. 네이버가 그 사람 의도를 알아요. 좋은 의도가 아니죠. 그런 경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링크는 다양하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자신의 분야를 80% 이상 써야 돼요. 왜? 시랭크에 의해서. 시랭크는 주제잖아요. 전문성. 나머지 일상으로. 근데 일상을 쓰더라도요. 주제와 연관된 일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분양하는 분양사야. 분양을 하는데 일상 이야기를 쓸 거야. 근데 맛집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부동산 업하고 내가 맛집에 가서 쓴 글하고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주면 좋습니다. 어떤 식이냐? 맛집을 갔는데 그 맛집의 위치가 요새 과거 한 3년 전에 한차 인기가 있었던 특정 지구가 옆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끌어들이시면 돼요. 즉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일상 이야기 안에서 내 일과 연관을 지어주는 글이 좋은 글입니다. 그럼 네이버가 그 글은 일상으로 빼는 게 아니라 같은 주제 안에 묶어둡니다. 약간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은요. 예, 일상 이야기조차도 내 주제와 이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야 전문성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서 C랭크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상 이야기가 많으면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럼 C랭크에서 밀립니다. 상위 노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독자들이 오래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 근데 다양한 정보들의 주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주제 안에서 다양하게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체류 시간 늘려주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 거고요. 요새 바뀐 내용이 이겁니다. 대표 키워드, 특정 키워드죠. 대표 키워드를 본문에 5회 이내로 줄이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대표 키워드를 보자는 다른 소재들에 연관된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들을 풍부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단어만 많이 나열하면 안 되고요. 그 단어를 풀어줘야 돼요. 풍성하게. 그래야 좋은 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진 넣으실 때 해상도가 좋아야 됩니다.
해상도가. 사진이 좋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진 해상도가 떨어져요. 사진도 작고 그게 흘러가요. 사진이. 그래서 사진도 잘 찍으셔야 돼요. 뒷가가 없으시면은 핸드폰으로 찍어도 상관이 없는데 핸드폰 찍을 때 여기 렌즈 있잖아요. 렌즈를 닦고 찍으세요. 이걸 닦지 않으면은 뿌얘지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빛이 반사가 되죠. 줄이 막 가 있잖아요. 조명에. 찍으실 때 이걸 닦아주시고 찍으면 좋습니다. 사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사진을 축소해서 넣지 마세요. 그때 알아서 축소해 줍니다. 원본의 사진을. 사진이 좋아야지 퀄리티도 좋아지면서 치료 시간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더라, 카더라 그거 말고 내가 체험한 걸 올려주는 게 좋아요. 내가 체험했는데 거기에 영상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영상 찍을 때도요. 그냥 쫙 찍지 마시고 멘트를 하세요. 그 내용에 대한 거를. 멘트를 재밌게 영상 찍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오래 봅니다. 멘트 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보는 사람도 이러고 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멘트를 집어넣으세요. 민망하더라도. 예. 우리 사실 이거 사업 때문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민망합니까? 그죠? 누구는 자기 사업 때문에 막 별짓 다 하고 있는데 멘트 정도야.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는요. 나를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까는 게 그래야 공감을 얻더라고요. 너무나 나를 숨기면은 보는 사람도 공감을 안 갖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작한 UGC, 예, 요 가중치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웃과의 소통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랭크의 가장 포인트가 한 가지 주제의 전문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쓰는 게 시랭크예요. 이거 딱 기억하시고요. 다이아로직은 뭐냐? 다이아로직. 흐린 거는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시랭크하고 한 가지 주제의 전문적인 글을 지속적이 아니라 쓰는 게 답이에요. 다이아로직은 지속적이 빠집니다. 글의 내용이 우선이니까. 오래된 글이라도 다이아에 적용되는 글이라면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썼던 글들이 항상 5페이지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글이 1페이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예. 순위가 밀렸던 오래된 글이라도 다이아 로직에 적용이 되는 글이라면 갑자기 상위로 툭 튀어 올라가요. 그러면 그 키워드에 썼던 모든 글들이 순위가 앞으로 당겨집니다. 왜? 다이아 로직에 적용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거를 페이스북에서는 스토리 범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2, 3년 전에 쓴 글인데 갑자기 픽드에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글은 당장 검색이 안 된다 그러더라도 다이아 로직에 의해서 앞으로 올라갈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 다이아 로직은요, 기간이 아니라 100% 글의 내용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PC에 상위 노출이 있고 모바일 상위 노출이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거의 지금 모든 고객들은 모바일을 많이 보죠. PC보다는. 그러면은 모바일 상위 노출은 시랭크에 적용이 될까요? 다이아로직에 적용이 될까요? 채팅창에 쳐주세요. 모바일 상위 노출은 시랭크에 적용이 될까? 다이아로직에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PC 상위 노출은 시랭크에 적용일까? 다이아에 적용일까? 채팅창에 써보실래요, 한번? 예, 여기다 써주세요. 모바일 다이아. 또 다른 분들.
예, 백동희 대표님은 모바일 다이아. 서 대표님은 웃지 마시고 다른 분도 써보세요. 다른 분들도.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C랭크는 한 가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주제를 오랫동안 썼던 거, 그리고 기승전결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다이아로직은 기간이 상관없이 글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PC는 C랭크, 백 대표님도 PC C랭크, 모바일 다이아. 그 서 대표님도 모바일은 C랭크란 얘기죠. 아니, 다이아란 얘기죠. PC는 C랭크, 모바일은 다이아, 그쵸? 예. 다른 분들도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보니까 조시던데. 이게 그 화상과학의 맹점이 뭐냐면 가끔 졸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PC는 C랭크에 적용이 되고요. 다이아로직은 모바일에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바일은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기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 모바일은 빨리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상위 노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의 글을 쓰더라도 글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내 업종은 모바일보다는 PC 노출이 더 중요해. 그런 분들은 C랭크에 맞게 쓰는 게 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내가 쓴 글이 모바일도 상위 노출, PC도 상위 노출.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글을 오랫동안 써야 돼요. 어렵던 얘기죠. 예. 좋은 글 되게 힘듭니다. 예. 요 두 가지만 딱 구분할 줄 아시면은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뭘 했냐면 제가 제 그 아내 블로그로 글을 5개 쓴 블로그가 있거든요. 5개 쓴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글 써봤어요. 이게 맞나 안 맞나. PC 버전의 상위에 뜬 글이랑 모바일 상위에 뜬 글이 다르더라고요. 순서가. 제가 한번 제 아내 블로그에다가 글 한번 써봤습니다. 검색자가 한 90만 건 있는 키워드로. 제가 생각해도 글을 참 잘 썼어요. 글을 쓰고 사진도 집어넣고 영상도 집어넣고 해봤습니다. 글자 수도 많이 썼고요. 좋은 정보를. 그런 다음에 제가 첫날에 올리고 나서 첫날에 보니까 순위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다음날에 보니까 이게 모바일에 3번째 노출되더라고요. 5개의 글밖에 없는 블로그인데. 근데 4일째 되니까 그 글이 1등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모바일에서. 근데 PC도 봤어요. 근데 안에 글이 PC에 뜨나? 근데 PC에는요, 검색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실험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즉, C랭크에 적용된 글은 모바일 상위 노출된다 그러더라도 PC 노출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C랭크에 적용된 글은 PC 상위 노출이 되고 모바일도 노출이 되는데 순위는 조금 밀릴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C랭크에 맞게 글을 쓰고 오랫동안 한다 그러면 PC든 모바일이든 다 상위를 잡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 좋은 글을 오래 써라. 그럼 PC도 뜨고 모바일 뜬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죽으란 얘기죠. 뭐. 예. 어렵습니다. 블로그가. 근데 우리 지금 저희 기수분들은 업종이 블로그에 딱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블로그 죽었다 하고 6개월만 써보세요. 일주일에 2-3개 정도. 깊이 있게. 그러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블로그 했다 그랬잖아요. 초창기에 한 7년 전에. 제가 블로그로 한 달에 얼마 벌라고 그랬죠? 2천만 원 이상 벌었다고 그랬습니다. 광고 하나도 안 하고. 제가 했던 사업이 쇼핑몰이었어요. 건강식품. 근데 그게
블로그 통해서 이렇게 번 겁니다. 광고 하나도 안 하고 2천만 원씩 이상 한 달에. 왜? 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쓴 글이 이 키워드를 치고 들어온 사람들의 공감 어린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블로그에 글을 쓸 때 공감 가는 그런 글들을 쓰게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한두 번 써봐도 안 되더라고요. 딴 사람의 글을 많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블로그는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 글쓰기 공부부터 해야겠네요. 예, 책을 읽으세요. 책을 많이. 예, 저는 책 진짜 안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블로그 하면서 블로그가 좋다는 거 아니까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책에 진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 사업하시기 때문에 책 볼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뭘 했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1시간씩은 제가 책을 보기로 했습니다. 1시간씩 매일. 1시간 책을 보니까 페이지 수가 한 40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40페이지 정도가. 보통 책이 얇은 건 25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다 읽으려 그러면은요, 일주일에 한 2권 정도 보더라고요. 책을. 제가 그전에 책 1년에 한두 권도 안 봤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동하다가 책을 본다거나 자기 전에 본다거나 밥 먹고 본다거나 1시간은 무조건 봤어요. 제가 그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대표님들 고객 설득은요. 예, 내가 고객들이 모르는 지식이 많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책이 도와주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피곤하시겠지만 하루에 1시간씩 꼭 책 읽어보세요. 진짜 좋더라고요. 책 읽으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몰랐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글도 잘 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는 게 많이 있으니까 머리에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예. 꼭 책을 책을 읽읍시다. 예,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 시랭크와 다이아로직을 좀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습관을 들이시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뭘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키워드 보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즐겨보는 사이트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연관된 키워드들을 많이 모으라 그랬잖아요. 풍부하게 글을 쓰라고. 여기다가 블랙 키위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블랙 키위. 네이버에 나오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 관심 키워드 있죠. 여기다 쳐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뭐 프리저 푸드다. 그걸 내가 필요해서 쳤어요. 그 다음에 엔터 하시면 프리저 푸드와 연관된 키워드들을 얘가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저 푸드나 키워드 치니까 연관된 이런 것들이 있어요. 20대 여자 생일 선물. 남자도 있고요. 프리저 푸드로 용돈 박스도 만드는 겁니다. 네, 신기하게. 양키 캔들 향이라는 것도 있고, 시들지 않는 꽃, 드라이 플라워, 가을 꽃, 최근에 프리저보드하고 소코 방향제랑 같이 해서 뭐 하는 게 있나 봅니다. 이런 거 있고, 이거 유사 키워드도 있습니다. 프리저보드 플라워, 프리저보드 용액, 작업하시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꽃다발, 수국으로 만든 거, 플로라, 이런 것들이 프리저보드와 연관된 키워드를 혹은 유사 키워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발행량을 보여줍니다. 이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 프리저보드 키워드는
한 달에 PC로는 1530건이 검색이 되고요. 모바일로는 5900건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만 건이 좀 안 되는 그런 키워드 같아요. 그리고 8월 23일까지의 실제 검색량 5470건, 예상도 나와 있네요. 31일까지 7600건. 그리고 이거 월간 콘텐츠 발행량, 블로그가 3940건, 카페가 358건, 여기 홈페이지가 있는데 웹사이트가 485건. 그리고 키워드가 이게 포화가 심한가 안 심한가 경쟁 정도도 보여줍니다. 종합 지수가 되게 높대요. 많이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블로그가 제일 많대요, 활동이. 카페가 되게 낮대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별로 없대요. 근데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블로그에만 글을 쓰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니까 검색량 중에서 포화 지수가 카페가 있는데 매우 낮대요. 그러면은 블로그 하는 사람은 많다는 얘기고요. 카페 하는 사람은 적다는 얘기죠. 이 키워드로 위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블로그와 카페와. 카페에서 네이버에 들어와서 프리저브나 검색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블로그가 나오죠. 블로그의 검색량이 28만 건 정도 검색량이 있어요. 통합 검색에는 블로그가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블로그가 있네요. 포스트가 있고 카페는 안 보이죠. 카페는 숨어 있죠. 카페 들어가 볼게요. 카페는 2만 1000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 지수가 적다 그러면 블로그 썼을 때는 검색 순위가 안 나오겠죠. 근데 카페에 글을 쓴다 그러면 순위가 노출이 잘 될 겁니다. 상위에. 즉 경쟁이 심한 키워드 같은 경우에 블로그 지수가 낮은 분들은 카페 활동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쟁이 덜한 곳으로. 저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원하는 키워드 했을 때 블로그 경쟁자가 많을 경우에는요. 카페 활용했어요. 카페를 만들어서 했었고 가입해서도 글을 썼었고요. 왜 해야 되느냐? 검색 엔진은요. 검색이 돼야 되잖아요. 특정 키워드 쳤을 때 어디에선가 검색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되는 곳을 찾아가서 쓰시면 되는 거죠. 포스트는 뭐냐면요. 글이 많은 게 아니고 이미지가 많은 걸 포스트라 그래요. 이거는 블로그로 할 수가 있고요. 한번 볼게요. 포스트라 그래서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제목에 키워드 집어넣어줘야 돼요. 글 쓰고 사진 넣고 똑같아요, 블로그랑. 근데 이거는 사진이 더 중요합니다. 포스트는 카드 뉴스라 그러죠. 카드 뉴스. 그래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포스트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근데 이 포스트도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키워드 쳤을 때 이 통합 검색에 포스트가 있으면 하셔야 돼요. 근데 특정 키워드 쳤는데 포스트가 없어. 그러면은 안 해도 돼요. 그 키워드는. 프리 접어도 꽃다발이다. 이거다. 용해해볼까요, 이거? 이건 통합 검색에 블로그 있고 동영상 있고 포스터 없죠. 그럼 이 키워드로는 포스트를 안 써도 돼요. 그렇게 구분해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마다 다 다릅니다. 이 많은 키워드가 다 달라요. 프리저버드 수국 볼까요? 블로그 무조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죠? 동영상이 있잖아요. 카페 있죠. 그럼 카페 해야 돼요. 근데 포스터 없죠. 포스터 안 해도 돼요. 이 키워드는. 그래서 키워드 쳤을 때 나오는 이 키워드에 따라서 영역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시고 하시면은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객이 들어오는 구멍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는지, 뭘 보러 들어오는지. 그리고 쇼핑을 하시는 분들한테 팁 하나 드릴게요. 쇼핑을 하시는 분, 저도 하고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 프리저버드라는 키워드를 쳤는데, 항상 쇼핑이 앞에 있죠. 쇼핑을 해야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동영상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스마트 스토어라는 채널이 보이죠. 쇼핑 윈도우라는 게 있고 네이버 블로그가 있고 네이버 TV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키워드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상세 페이지에 영상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여기 검색이 됩니다. 이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어디로 가나? 네이버 쇼핑의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여기 영상이 있어요. 이게 검색이 되는 거예요. 통합 검색이. 않는 이유가 없죠. 왜? 검색이 되죠. 통합 검색이. 지금 모든 기업들은 키워드 쳤을 때 이 페이지 안에서 노출되게 하려고 그래요. 시간과 비용을.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 영상 하나 집어넣으면 떠요,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 안 해요. 왜?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도 키워드 쳤을 때 이 앞에 어떤 게 있나 그거를 꼭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이버 TV도 참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 하시면 블로그에 친구 수가 100명 이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다 구독자, 팔로워가 100명 이상이 돼야만 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TV를요. 네이버 TV도 만드셔서 영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영역마다 필요한 것들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프리저브드 키워드를 했는데 이거와 연관된 키워드가 아까 블랙 키위에서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찾으시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쳤을 때 연관 검색어가 있습니다. 그게 밑에 있더라고요, 이제는. 여기에. 과거에는 키워드 밑에, 여기 있었거든요, 검색어가. 근데 지금은 밑에 숨어 있더라고요. 하도 문제가 되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은, 프리저버드 키워드 쳤을 때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을 연관 검색어에 노출하고 싶어. 그럴 수 있겠죠. 내 회사 이름이라든가. 그러면 이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과거엔 됐었는데 지금 안 될 경우도 있는데 될 때도 있더라고요.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다 만약에 짜장면 치면 이거 치면은 밑에 연관 검색어로 여기 뭐가 나올까요? 영어 검색어 뭐냐면은요. 특정 키워드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연관 검색어라 그럽니다. 자, 짜장 치면 그 다음 뭐가 나오겠죠? 짬뽕, 중국집, 백종원 짜장면 그런 거겠죠. 연관된 거. 또 하나 인기가 있었던 예전에 태양의 후예 있다 드라마라 그러면 태양 후예라는 단어를 치게 되면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송중기였죠. 송혜교하고. 그리고 제가 자주 봤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 도깨비 치면 누가 나왔죠? 공유 나왔죠. 이걸 우리가 연관 검색어라고 합니다. 특정 단어 쳤을 때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오페라 하우스다 만약에 이거 쳤는데 연관 검색어로 내가 분양하고 있는 특정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즉 특정 키워드 쳤을 때 내 상호나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이 연관 검색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 그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근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 플레이스 작업할 때 대표 키워드 5개 쓴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 하나만 여기다가 만약에 제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대구에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대구 뭐 블로그 교육이다. 이게 제가 필요한 키워드잖아요. 그럼 저 키워드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 치셔요. 저기다가 치신 다음에 엔터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엔터 누르시면 요 첫 페이지에서 내가 쓴 글이 있으면은 그거를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돼요. 내게 있으면. 근데 우리는 처음 하기 때문에 내게 없을 수가 있죠. 내게 없으면은 아무거나 누르세요. 근데 전 제게 있네요, 여기에. 신기하게도. 내게 없으면 아무거나 누르면 돼요. 광고든 뭐든. 내게 있으면 내 거 누르시면 돼요. 일단 클릭을 해야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해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 페이지 왔잖아요. 이 키워드 쳤을 때 이리로 들어왔잖아요. 여기에서 1분 정도를 보세요. 쭉 이렇게. 왜 1분이냐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걸 다 보는 시간이 그 정도라 그럽니다. 그럼 그 정도를 봐야 돼. 스크롤을 왔다리 갔다리 해서. 이런 식으로. 1분을 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창만 닫으세요. 얘만. 창을 닫으시면 다시 이 페이지 왔죠. 그럼 이 키워드 치는 네모난 칸 얘를 지우시고 여기다 뭘 치느냐? 내 회사 이름 혹은 내가 판매하는 제품 이름 치면 돼요. 좀 회사 이름을 해볼게요. 한국 SNS 연구소. 회사 이름이니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대구 블로그 교육 쳤을 때 연관 검색으로 회사 이름을 만들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엔터. 회사 이름 쳤으니까 당연히 내게 나오겠죠. 내거 아무거나 클릭. 그래서 마찬가지로 1분 정도를 보시면 돼요. 1분 정도를 클릭해서 스크롤을 왔다리 갔다리 1분 보시고 창을 닫으세요. 그럼 다시 이 페이지 왔죠. 이게 하나의 키워드 작업을 끝낸 거예요. 원하는 키워드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또 있겠죠.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있죠. 그럼 이 회사 이름을 지우시고 원하는 두 번째 키워드. 만약에 제가 페이스북 교육으로 키워드가 있다. 그럼 페이스북 교육 치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해요. 이 첫 페이지에서 내게 있으면 클릭, 없으면은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제게 하나 있네요. 그래도 없으면 아무거나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그럼 저는 제 거를 클릭할게요. 이렇게. 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1분 이상을 보란 얘기죠. 1분 이상을. 왔다리 갔다리. 1분 이상 보고 창을 닫으세요. 그럼 다시 이 페이지 왔죠. 그 페이스북 교육 키워드를 지우시고 뭘 해야 돼요? 회사 이름. 그 다음에 엔터. 내 거니까 아까 누른 거 말고 딴 거 누를게요. 이렇게 누를게요. 이렇게 눌러서 1분 이상 어떻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창 닫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또 회사명 지우시고 세 번째 원하는 키워드. 구조 이해되셨나요? 그럼 저희 걸로 해볼게요. 한번. 만약에
연기학원 있잖아요. 저희 대구 연기학원 치고 엔터합니다. 첫 페이지에서 뭔가를 클릭하라 그랬죠. 내 거 있으면 클릭, 없으면 아무거나 클릭. 근데 여기에 다행히 지도가 있죠. 본스타 트레이닝 센터. 얘를 클릭. 없으면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클릭.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1분 이상을 봐야 돼요. 어디 들어가서. 1분 이상 본 다음에 창을 닫으세요. 그런 다음에 요 키워드 주시고 여기다 뭘 쳐야 돼요? 연기학원 이름. 뭐였죠? 본스타 트레이닝 센터. 본스타 트레이닝 센터 대구 조면 대구 캠퍼스. 이렇게 엔터. 내 거잖아요. 내 거니까 클릭을 해서 또 봐요. 얼마를? 1분 이상을. 들어가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1분 본 다음에 창을 닫고 나오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였죠? 성인 연기 학원.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클릭. 여기서 대구자 들어가야죠. 대구니까 이렇게 내 거 있으면 클릭, 없으면 아무거나 클릭. 이번엔 딴 거 눌러볼게요. 내 거 없다 치고 지식인의 뭐가 하나 있네요. 클릭 해서 1분쯤 봐요. 그리고 보시면 1분 보다가 나오세요. 보시면 지금 이 키워드는 이 통합 검색에 지식인이 있죠. 앞페이지에. 그럼 지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 찾아 들어가서 답변을 써줘야 돼요.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식인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거를 지우시고 본스타 트레이닝 센터 대구 캠퍼스 엔터. 우리 거니까 우리 거 클릭해서 1분을 또 보시면 돼요. 보시고 나오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지금 한번 하시고 3시간 뒤에쯤 하세요. 바로 하지 마시고. 이걸 하루에 그러면 우리가 몇 번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한 3, 4번 되나요? 3번, 4번 정도? 그렇죠? 못해도 2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3번 정도. 이거를 하루에 한 2, 3번 한다 치고 3주 정도 해보시면은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 쳤을 때 여기 연관 검색어로 내게 뜰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 하시고 3시간 뒤에 하루에 그럼 2, 3번 가능하죠. 그거를 3주 동안 매일 해보세요. 하루에 2, 3번씩. 그러면은 특정 키워드 쳤을 때 연관 검색어에 내 상호가 뜰 수도 있습니다. 영 검색어는요 10개밖에 노출이 안 돼요. 과거에는 20개였는데 지금은 경쟁이 심하니까 10개로 제한을 뒀습니다. 네. 질문 좀 볼게요. 회사명을 중간중간 키워드 하나 하고 넣어주란 말이죠. 한 번에 키워드 몇 개 하나요? 그러니까 키워드 한 번 치고 엔터하고 아무거나 들어가서 1분 보고 나오시면 키워드 칭칸이 있죠. 그 키워드 칭칸에 있는 키워드를 지우시고 회사 이름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 하시고 아무거나 눌러야겠죠. 누르고 1분 보고 나오시고 그러면 이게 한 사이클 끝난 겁니다.
특정 키워드 치고 엔터하고 1분 보고 나오고 키워드 지우고 회사 이름 치고 엔터하고 1분 보고 나오고 이 하나의 작업이죠. 두 번째 키워드 또 있겠죠.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같은 방법 또 되풀이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PC가 할 수가 있고 모바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PC하고 모바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PC로 한번 작업하시고 PC 다 한 다음에 뭘로 해요? 모바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에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키워드를 계속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여러 개 다 돌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5개 돌렸습니다. 키워드를. A란 키워드 치고 엔터하고 사이트 본 다음에 나오고 키워드 지우고 회사 이름 치고 엔터하고 1분 보고 나오고 또 회사 이름 지우고 두 번째 키워드 B라는 키워드 치고 엔터하고 1분 보고 나오고 키워드 지우고 회사 이름 치고 엔터하고 1분 보고 나오고 회사 이름 지우고 세 번째 키워드 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하는 키워드마다 이 연관 검색어를 뜰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연관 검색어라고 합니다.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키워드 치고 엔터하고 페이지에서 아무거나 클릭해서 1분 정도 본 다음에 나오고 검색창에 있는 키워드 치고 회사 이름 치고 엔터하고 클릭해서 1분 정도 보고 나오고 검색창에 있는 회사명 지우고 두 번째 키워드 치고 엔터하고 나머지는 동일.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거를 연관 검색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프리저버드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밑에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자동 완성어라 그럽니다. 자동 완성어. 자동 완성어나 연관 검색어는 네이버가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치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유저들이 특정 키워드를 친 다음에 뭘 많이 쳤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리저브드 키워드를 치고 들어와서 그 다음 많이 치는 단어가 얘란 얘기예요. 그 다음 많이 치는 단어가 예고. 그 다음이 예고. 그렇다 그러면 프리저브드라는 단어를 쳤을 때 자동 완성어에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글자 잘 안 띄워도 됩니다. 이거 한 거는 연관 검색어 만드는 거고요. 이번에 할 거는 자동 완성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대구 맛집 쳤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20대 생일 선물 쳤을 때 또 자동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생수컵 쳤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거. 오페라 하우스 쳤을 때 밑에 자동으로 나오는 거. 이거를 자동 완성어라 그럽니다. 해볼게요. 네이버 창에다가 아까 저 원하는 키워드 치는 겁니다. 프리저버드. 친 다음에 엔터.
이건 똑같이 아까하고 같습니다. 여기에서 첫 페이지에서 하나 클릭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내 거 있으면 내 거 클릭, 없으면 아무거나 클릭. 이번에는 광고 눌러볼게요. 클릭해서 여기서 1분 동안 봐야 됩니다. 1분 정도를 보세요. 이렇게. 이쁘네, 이런 거. 이런 것도 만드세요, 수 대표님? 이거 안 만드세요? 1분 본 다음에 창을 닫으세요. 다시 페이지 왔죠? 아까 연관 검색어는 이 키워드를 지우고 회사 명을 쳤죠. 근데 자동 완성어는 좀 달라요. 자동 완성어는 프리저버드라는 걸 한번 더 쳐요.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뭘 해야 돼요? 회사 명 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엔터. 내 거 나오잖아요. 내 거를 누르면 돼요. 여기에서 또 1분 이상 쭉 보시면 됩니다. 1분 이상 이렇게. 그런 다음에 창을 닫으세요. 이게 끝이에요. 영어 검색어보다 좀 쉽죠? 그리고 또 하나 있겠죠? 만약에 생일 선물 꽃이다. 저 키워드에 내 거 넣고 싶어. 그럼 저거 친 다음에 엔터. 여기에서 아무거나 클릭. 1분 봐. 1분 봤어. 닫아. 한번 지우고 생일 선물 꽃 치고 뒤에다 뭐 해야 돼요? 화려한 농장. 내 거 있다 그러면 내 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내 게 없네, 그렇죠? 아쉽게. 그러면은 이 키워드로 블록을 쓰셔야 돼요, 제목을. 아무거나 클릭. 1분 봐. 1분 보고 나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뭐 하고 주무세요? 주무시기 전에 그러니까 쓸데없이 기사 보지 마시고요. 이거 하고 주무세요. 이거 하는데 뭐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요. 5키워드 한다 그러면 10분도 안 걸려요. 아침에 눈 뜨셨을 때 그냥 기사 보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이게 마케팅입니다. SNS라는 게 뭐냐면 시간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짬짬이 시간을 활용하는 게 SNS예요. 짬짬이 시간. 그 짬짬이 시간이 모인다 그래요. 한꺼번에 모은다 그래도요. 30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왜?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예, SNS라는 거는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짬짬이 시간을 활용해서 하시면 돼요. 충분합니다. 질문 들어왔네요. 저번 강의 때 키워드 열을 볼 사이트. 저거죠. 네이버 메인에 가시면 밑에 키워드 도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일 밑에 비즈니스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광고. 이거는 파워링크 광고할 때나 쇼핑 광고할 때 그리고 키워드 골라낼 때 쓰는 거예요. 얘를 클릭합니다. 비즈니스 광고를 클릭. 이런 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마케팅 광고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세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하고 좀. 유료 광고할 때, 스마트 플레이스 작업할 때 클릭하시면 검색 네이버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이거요? 이거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요. 질문 들어왔으니까 네이버 데이터 랩. 이거는 그
특정 단어에 대한 검색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 보시면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사이트를 클릭을 해요. 요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그날그날에 많이 찾던 키워드를 쭉 보여줍니다. 요일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역시 마스크가 이제 가을 오니까 또 K94 마스크가 뜨네요. 또 그렇죠? 이것도 1,500원인데 아직까지도 좀 내리면 좋겠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인기 분야 이것도 밑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또 있습니다. 생활 건강이 이거였고요. 또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거 있죠? 만약에 여가 생활 편이다. 그럼 또 달라요. 키워드가. 그러니까 내가 팔는 제품이 뭔가 카테고리가 뭔가 그거를 보신 다음에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메뉴가 또 있거든요. 검색어 자세히 보기 눌러서 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인기 분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먼지 차단 마스크 이런 게 있고 우측에 위에 급상승 검색어 갑자기 뜨는 검색어 태풍 온다 그러니까 태풍 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 또 한번 잔머리 굴려볼게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잖아요. 상사하는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키워드와 태풍 바비 경로와 내가 파는 제품이 연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뭐냐면 유입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유입을. 태풍이 오면 내가 키우고 있는 안개꽃 비닐하우스가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 밑에 태풍 왔었는데 1년 동안 다 키워도 안개꽃 다 망가져가지고 얼마 손해봤다. 그런 것들. 내 체험이니까 좋은 글이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시간 검색어라 그러죠. 거기에 뜰 확률이 커져요. 그러면 그게 유입이 많아지겠죠. 방문자들이.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세 옵션이 중요한가요? 상세 옵션 어디 있죠? 이거요? 상세 옵션 쭉 보세요.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서 나와 연관된 게 있으면은요, 그걸 글 쓰시면 됩니다. 포스팅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블로그가 유입량이 많지 않을 거잖아요. 검색이 안 되니까 잘. 그때는 유입을 시켜야겠죠. 많이. 유입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급상승하는 키워드들을 골라내서 내 거랑 연관시키는 거. 그럼 평소에 내 블로그에 글이 하루 10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런 것과 내 걸 연결시키게 되면은 앞에 뜨거든요. 실시간 검색어니까. 그럼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요. 얘들이 내 거와 연관이 돼야 돼요. 얘들이.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10대, 20대, 연령부터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검색어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요. 주제어를 여기다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거. 만약에 성인 연계학원 고등학생 연기학원 하겠죠. 뭐 초등학생
기간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접 정할 수가 있고요. 범위도 뭐 PC, 모바일, 성별, 연령별 필요한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조회. 조회량이 나와요. 제일 많은 게 연계학원이네 역시. 그 다음에 빨간 색깔. 성인 연계학원이네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런 검색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건을 파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걸 봐야죠. 쇼핑 인사이트. 온라인에서 파는 사람이라 그러면. 카테고리 이거에서 많이 찾는 키워드가 이런 것들입니다. 2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페이지에 20등까지 있으니까 25니까 네, 많이 있죠. 이 안에서 나와 연관된 게 있다 그러면 이 키워드들을 찾아서 나랑 연관시키면 돼요. 여기도 뭐 기간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지금 모바일이 많으니 모바일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뭘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만드는 제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저는 물건을 판매할 때 뭘 팔지 생각 안 하고요. 숫자를 보러 들어옵니다. 제가 뭘 팔아야 될까? 뭘 사입해야 될까? 뭘 팔아야 팔릴까? 저 그거를 여기 들어와서 숫자를 봐요. 어떤 숫자냐? 작년 데이터를 봅니다. 내가 만약에 카테고리에서 생활건강 카테고리에서 이분류에서 내가 이번에는 주방용품 팔고 싶어. 선택을 해요. 주방용품을. 3분류가 그 중에서 나는 후라이팬 팔고 싶어. 선택을 해요. 4분류에서 난 이번에는 일반 프라이팬 팔고 싶어.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전 두 가지를 봅니다. 작년 데이터와 최근 3개월 데이터를 봐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1년을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1년 나오죠. 그 다음에 모바일만 봐요. 왜? 모바일을 많이 보니까. 주방용품은 여자가 많이 보죠. 여자만 체크해요. 그리고 이거를 많이 사는 사람들은 30대와 40대일 겁니다. 그 조회를 해요. 조회하니까 지난 1년 동안의 검색어가 여기 쫙 나옵니다. 여기에. 밑에는요, 아까 제가 체크한 거잖아요. 모바일만 검색자. 여성만 3, 40대. 여기에서 저는 팔 물건을 골라내요. 브랜드는 안 되겠죠. 내가 못 쓰니까 브랜드는. 그래서 만약에 실버스타 프라이팬이 뭐지? 이거 팔고 싶어. 이거 검색해보는 겁니다. 실버스타 프라이팬을. 네이버에 들어가서 쇼핑을 들어갑니다. 1200개밖에 안 돼요. 판매자가. 근데 구매 건수를 보니까 44개, 51, 38개, 4개. 많이 팔리는 제품은 아닌데 내가 팔면 이 정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2만 원대 제품이. 그럼 저는 이 제품을 만든 제조사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요.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싶다고. 이렇게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업자들은요, 뭘 팔지가 아니라, 뭐가 잘 팔릴까?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보러 들어온 얘기죠. 이 데이터를. 작년 데이터를 보거나, 최근 3개월을 보거나, 이렇게. 그럼 또 달라요.
여기에서도 이게 제일 많이 팔리는 단어, 많이 찾는 단어들, 찾는 제품들. 근데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경쟁이 심하겠죠. 많이 찾는 거니까. 그 초보 사업자분들은 여기 있는 키워드 쓰면 안 돼요. 뒤에 거 하셔야 돼요. 뒤에 거. 이런데 덜 찾는 거. 왜 경쟁 정도가 낮은 것들. 그래서 지금 제품이 내가 없어도요. 마케팅만 잘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볼 줄 알고 아까 보여드렸던 블랙 키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볼 줄 안다 그러면 물건은 구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도요. 투잡을 많이 합니다. 내가 사입하는 게 아니고 위탁 판매도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큐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키워드 한번 검색하신 다음에 어떤 연관한 키워드가 있는지, 유사 키워드가 있는지 검색량을 보시고 발행량 보시고 지수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키워드는 프리저브드 키워드는 검색량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하락세죠. 밑으로 그래프가 쭉 내려가죠. 8월 20일 어제 기반으로 앞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8월 달에는. 가을 되면은 또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데이터를 뭘 봐냐면 작년 데이터를 봐야 돼요. 작년 데이터를. 이해하셨죠? 이런 그래프를 볼 줄 아시면은요. 마케팅이 쉬워요. 그러니까 요 블랙 키위 사이트 보시고 네이버 데이터랩 요거 데이터랩 사이트 보시고요. 또 그 뭐였죠? 네이버 메인에 있었던 키워드 도구 사이트 한번 보시고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매일 보는 거. 전 요즘 어떤 물건을 팔까를 생각하는데 하루 속에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블랙 키위였고요. 또 뭐가 있냐면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다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키워드를 모아주는 기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게 있는데 아이템 발굴에 들어가시면 아까 그 데이터 랩처럼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과 상품 수를 보여줍니다. 한번 또 해볼게요. 생활 건강의 수납 조리용품에 만약에 소품 거리다. 제가 가을에 팔 물건을 찾아보니까 가을 검색량이 이게 많더라고요. 정리함, 수납장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4차 분류까지 해볼게요. 신발 정리함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30일 기간 동안 검색 보니까 여기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 수, 검색 수.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상품 수가 많고 검색 양이 적은 게 좋을까요? 상품 수는 적은데 검색 양이 많은 게 좋을까요? 한번 채팅창에서 쳐보실래요? 그렇죠. 두 번째죠. 네. 검색량이 많은데 상품 수가 적은 거. 그런 제품을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검색량도 많고 상품 수도 많으면 그건 피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량이 적은데 상품 수가 또 많어. 그건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매자가 많기 때문에. 그죠?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이거 아이템 스카우트 되게 유명한 신사 임당이라는 유튜버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라고 이 사이트에 오셔서
특정 키워드 카테고리를 한 다음에 이걸 보세요. 경쟁 강도가 있죠. 낮으면 날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위에 화살표를 움직이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거 볼까요? 상품 수는 1,500개밖에 안 돼. 검색 수가 15만 개야. 이건 상품이 아니고 TV입니다. TV 프로그램. 이건 쓸 필요가 없죠. 또 여기에서 상품 수가 1,100개, 검색 수가 7,000개. 근데 특정 브랜드죠. 다이소. 내가 이거 팔고 싶다. 그럼 다이소랑 쇼프를 봐야 돼요. 딜을 하셔야 돼요. 상품 달라 팔아줄게. 이런 식으로. 연예인 신발장, 이상민 신발장, 검색 수가 작고 상품이 많아요. 그럼 나는 얘를 팔고 싶어. 그럼 얘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민 신발장. 어디에 들어가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신발장 해보는 겁니다. 쇼핑에 들어가 보는 거죠. 924개의 판매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특정 브랜드가 없네요. 그냥 이상민 씨의 집에 있는 신발장 보고 그냥 파는 겁니다. TV에 나온 거를. 이게 브랜드가 없어요. 나이키나 그런 것들이. 그럼 이거는 개나 소나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품 수가 9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검색량이 어때요? 많아요. 4배가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은 팔아도 돼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신발장 업체에다가 제조사한테 딜을 해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받아다가 팔든가 위탁 판매한다든가. 대도매 같은 거 아시잖아요. 대도매, 도매고 그런데. 그런 데서 팔면 되는 거잖아요. 구에다가.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거는요. 키워드로 파는 겁니다. 키워드. 지금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230번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TV를 본 사람들이 이상민 씨의 집에 있는 신발 좋아하잖아요. 걔가. 이상민 씨의 집에 있는 신발장을 보고 검색한 겁니다. 이상민 신발장으로. 근데 아마 아무도 이런 키워드로 신발장 파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이 판매자들 역시 그 TV를 본 다음에 그날 했을 겁니다. 키워드를.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은요. 바로바로 해요. 이거를. 제가 자주 보는 게 뭐냐면 예고편을 많이 봅니다. TV 연예 프로 예고편을. 예고편에는 일주일 뒤에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예고편 안에 소품들이 보입니다. 액자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파는 사람이 돈 버는 시대가 지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 활용하셔서 그러니까 내가만 이런 거 쇼핑몰을 안 한다 그러더라도 이런 것 중에서 나랑 맞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포스팅 제목 쓰는 겁니다. 블로그에다가. 근데 중요한 건 연관을 해야 되는 거죠. 연관을. 그래서 경쟁 강도가 낮은 것 중에서 상문수가 적고 검수가 많은 거를 찾으시면 돼요. 팬트리 수납, 상품수 10,000개, 검색수 13,000개. 할만합니다. 경쟁 강도가 크지 않으니까. 그럼 얘가 누구인가? 찾아 검색해봐야겠죠. 쇼핑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 버는 겁니다. 숫자를 보고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숫자를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우면 되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블랙키위 사이트하고요. 네이버 데이터랩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 이거 꼭 보세요. 온라인을 안 하시더라도요. 키워드를 찾는데 되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쇼핑몰 하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 스몰 마케팅 랩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몰 마케팅 랩스. URL 적어놨습니다. 여기다가 블랙퀴도 제가 여기다 해놓을게요. URL을 데이터 랩도 URL을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요, 내가 제품을 올렸는데 1페이지, 2페이지 없으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클릭해가지고서. 근데 내가 찾다 보니까 저거 200페이지에 있어. 이거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순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이거 맞는데. 비번을 까먹었나 봐요. 잠깐만요. 안 되네. 여기 들어가시면요, 여기 실시간 순위 확인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B번 딴 데 적었나 봐요. 예, 여기 들어가시면 실시간 순위 확인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이 박스가 나와요. 이 첫 번째 박스에다 여러분들 쇼핑몰 이름을 치시고요. 우측에다가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의 키워드 치시면은요, 여기에서 내 제품의 랭킹을 보여줍니다. 랭킹을. 1페이지 몇 번째, 50페이지 몇 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쉽게 내 쇼핑몰 제품 순위를 알려주는 곳이 여기예요. 스몰 마케팅 랩. 이것도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되게 뭐라 그러죠? 무림의 고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세상에는요. 그래서 그런 공부도 우리가 잘 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정도 사이트만 아셔서 할 줄 아시면은요, 예, 뭘 하시든 제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지금 같아요. 이렇게 한번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요것 좀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하실 때 그냥 좋은 글만 있으면 안 되고요. 글 안에 이 글을 보러 들어온 사람들한테 구매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문의라든가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럼 그 글 안에 몇 가지의 장치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 재밌는 영화는 이게 있잖아요. 위기가 있고 갈등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글 안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구조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글 쓰실 때 제일 위에다가 이걸 쳐보세요. 그 키워드로 치고 들어온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즉 고객의 문제점을 인식을 시켜보세요. 첫 번째 글 내용에다가.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도 많고 네 주위에도 많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 라고 공감대를 만들어주세요. 그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 쉽게 동화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런 문제점이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했더니 해결이 되더라.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세요. 해결책 제시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 혹하거든요. 얘가 내 거를 해결해 주네. 사람들의 그러니까 나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반응을 보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해결을 해줬어. 그러면 해결을 해준 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뭐 자격증이라든가 카톡 받은 내용이라든가 어디에 있었던 어떤 자료라든가 그런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만 네이버도 그걸 인지를 해줍니다. 즉 고객의 문제점을 인식시킨 다음에 너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주위에 많이 있더라. 내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했더니 해결이 많이 됐어.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자료를 제시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런 자료 중에서 구매의 사례를 높이기 위한 어떠한 사례들을 또 집어넣어줘야 돼요. 체험한 사람들 이야기거리 있죠. 즉 공감대가 형성하기 위한 사례 같은 것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구매 의욕 높이는 글을 쓴 다음에 고객의 저항감을 낮춰야 돼요. 근데 이러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더라. 가격도 되게 비싸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고객의 저항감을 낮아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거 중에서 예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 강의 3시간짜리 강의가 만약에 50만 원짜리 있다고 치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와, 저 3시간에 50만 원이야? 비싸잖아. 그럴 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응대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50만 원? 근데 들었던 사람들에 의하면 이게 싸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항감을 낮춰주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포스팅 안에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집어넣으셔서 그거를 해결을 누가 해준다? 내가 해준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안심시키는 과정. 이거를 글 쓸 때마다 집어넣자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근데 저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한다. 고객을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계약시키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그렇죠?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거를 글로 푸는 거죠. 블로그에서는. 요 6가지의 구매 전환 팁을요. 잘 파악하셔서 글 쓸 때마다 집어넣으세요. 예. 그럼 사람들은 설득이 될 확률이 고객들은요. 나 너한테 설득될 준비가 돼 있어. 나 좀 제발 설득해 줘봐라고 기대하는 심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아픈 부분을 콕 건드리는 게 이게 비즈니스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이 부분을 꽉 좀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하실 때 30% 정도는 직접 매출과 관련된 키워드로 집어넣어줘야 되고요. 70% 정도는 유입 관련 키워드, 즉 연관된 키워드라고 했죠 아까. 네, 그러니까 주제 관련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를 섞는데 그 비율이 3대 7로 하게 된다면 보는 사람들이 큰 저항감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운영 전략 하실 때
직접 매출에 대한 키워드, 뭐 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유입 관련 키워드 이런 부분들을 잘 적당히 섞어서 글을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글로도 하시고 이미지로도 하시고 영상으로도 해보세요. 영상에 제일 좋은 거는요. 내 제품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과를 봤던 사람들을 같이 인터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후기를요. 영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처음엔 아무도 안 해줄 거잖아요. 그럴 때는요. 치사하지만 지인 찬스 쓰세요. 지인 찬스. 그런 거 10개쯤 만드세요. 10개 정도를요. 영상을. 그걸 퍼뜨리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남이 했을 때 그 사람 효과를 봤다. 그 사람이 나랑 비슷한 문제점이 뭐가 있어. 걱정거리가 해결이 됐어. 공감 많이 가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후기를 많이 만드는 게 좋습니다. 매출 찾는 키워드, 아까 이게 다 그겁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든가 키워드 도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땡겨가지고요. 블로그는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고요. 키워드를 도와주는 수많은 가지들이 있잖아요. 연관 단어들, 유사 키워드, 그걸 누가 많이 찾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찾는 큰 키워드 쓰시면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꽃답을 해볼게요. 이거의 언급량은 224만 건이에요. 이 키워드는. 근데 이 키워드 치는 사람들이 과연 꽃다발을 당장 사러 간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아이쇼핑. 뭐가 있지? 구경하는 거. 뜨내기들.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니죠. 무슨 꽃배달, 무슨 꽃다발. 그죠? 남친 꽃다발. 저런 걸 치고 들어가야 돼요. 구매 키워드라는 게. 즉, 검색량이 작은 거. 근데 그거를 살만한 사람들. 제 경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쇼핑몰에 그 군인들 그 패턴 이용한 우산을 팔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군인 우산이라는 거를 검색을 많이 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요, 제가 판 게 이건데 검색량이 얼마? 107건이에요. 이 키워드는 일반인이 안 칩니다. 그죠? 저걸 사는 사람 이거 안 쳐요. 이거를 친 사람들은 판매자들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키워드는 판매자 키워드가 아니라 소비자 키워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줄여볼게요. 군인을 보낸 여자친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군인을 보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그런 게 키워드입니다. 어떤 키워드냐? 군인 우산, 군용 우산 이런 것들은 판매자 키워드예요. 판매자 키워드. 사는 키워드가 아닙니다. 사람 소비자가. 그럼 뭐냐? 특정 타겟.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들은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군인인 사람들이 사는 키워드입니다. 쉽게 보이잖아요. 제가 올렸던 것들이. 이 영상 볼까요? 스토어에 올린 것들이에요. 스마트 스토어에. 이거는 블로그 통해서.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일단 제가 파는 것들이거든요. 또 있죠? 군인 남친 커플 우산. 커플. 나오잖아요. 14,000건 중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큰 키워드 쓰시면 안 되고요. 그 키워드가 필요한 소비자가 뭘 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또 있죠? 이런 것들.
군인 남친 커플 선물.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제게 1등이잖아요. 구매가 210건인데 제 1등이잖아요. 왜? 키워드 싸움에서 제가 이겨서 그렇습니다. 예, 박수. 그리고요, 이게 꽃다발은 구매 키워드가 아닙니다. 저거 필요한 사람들. 약혼식에 쓰인 꽃다발. 이런 거. 그죠? 시아버지한테 선물하고 싶은 꽃다발 이런 것들. 특정 타겟을 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되게 지루하시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것만 좀 주의 줄게요. 특정한 키워드를요, 매일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꽃 배달하는 업체에서 빼빼로 데이 때 키워드 잡으려고 특정 키워드를 매일 썼어요. 즉,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꽃대발 추천,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꽃바구니 추천,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컵, 이런 식으로. 특정 키워드를 위해서 매일 쓴 겁니다. 이거는 목적이 있는 키워드잖아요. 네이버가 이 패턴을 알아요. 이런 패턴이 보이는 글들은요, 순위에서 누락시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단어 써야 돼요. 키워드를. 다양하게요. 절대로 같은 키워드를 매일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은 뭐 블로그 쓰실 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블로그도 이렇게 쭉 오랫동안 해보시다가 모를 때 물어보시면 답을 다 해드릴게요. 네,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머리 한번 터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질문 있으세요? 일단 다 네. 음성을 좀 킬게요. 다 이사해야 되니까. 혹시 질문 없으세요? 들을만 하세요? 화상 강의? 괜찮으세요? 오프라인 납니까? 이게 납니까? 오프라인 낫지 아무래도 보고하는 게. 예. 예. 모르고 시작한 블로그. 아니에요. 뭐 근데 꽃을 이렇게 현장 계시니까 현장 이야기를 쓰세요. 자주 매일매일. 그러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스토리가. 그런 거 쓰시면 되는 거죠. 뭐. 다른 분들 또 질문 없어요? 하 대표님 계세요? 예, 예. 좋으셨어요? 예, 아니요. 어떻게 병원 일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까? 네, 뭐, 일단 뭐, 환자들 모으는 거, 원래 좀 블로그는 뭐, 사실 제가 오픈시킨 병원들은 다 하고 있긴 있어서, 예,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업체들은 사실 이제 좀 정형화된 글만 항상 올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원장님들도 요즘에 블로거는 좀 많이 좀 꺼려 하시긴 하는데, 안 그래도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세무사들이랑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이거 블로그를 지금 저도 한번 해볼까 다시 생각은 하고 있어서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놓지는 마세요. 네네. 놓지 마시고 그 틈틈이로 해보시고요. 네. 예. 그렇죠. 하 대표님 고객 DB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고객 DB 같은 거. 예, 뭐 일단 최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실 저 뭐 SNS 해가지고 예. 좀 이제 좀 타겟팅 마케팅을 사실 제일 좀 우선적 생각해서. 제가 네. 그 수업 내용을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 수업 들을 수 있도록. 네네네. 그거 들을 수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네네. 김미숙 대표님 어떠세요? 김미숙 대표님, 예, 어떻게 블로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이요. 자신 없는데요. 근데 연기하고는 블로그가 제일 좋은 건데. 그러게요. 제가 가까이 있으면 도와드릴 텐데, 이것저것, 노력하겠습니다. 그 영상 컨텐츠 좀 만드실 계획 세우셨어요? 예, 지금 다 모여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럼 당장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해야죠, 이제. 예. 백 대표님 계세요? 백 대표님? 오디오가 안 되나 보구나.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블로그가? 자주 써보시고요. 마이크가 안 되신다네. 왜 그러지? 서 대표님? 나가진 않으셨는데?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화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재밌었고요. 오늘 수업 내용도 지난번에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쭉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C랭크와 다이어로직에 대한 구분 지울줄 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쪽은 코로나가 되게 확산돼 있는 상태고요. 대구는 아직 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무튼 그래도 이번 주 내에 확산될지도 모르니까 마스크 꼭 쓰시고요. 예.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 인스타그램 때 뵙겠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세요, 이제.